이론 플러스 마스터 TV의 마스터 오릴라입니다. 이론 플러스가 주창한 착한 경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착한 경제의 토대가 되는 것은 사실 이겁니다. 더 주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지금 제가 옆에다가 두 가지 사진을 띄워놨는데 하나는 달리기 트랙에서 열심히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모습이고 반대쪽의 사진은 서로 어깨 동무를 하고 안고 연대하고 협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딱 이 사진만 놓고 봤을 때 이 사진 속에 누군가가 되어야 된다면 어느 쪽이 여러분에게 더 끌리십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끊임없이 경쟁하는 그 경쟁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것을 배우고 학습해 왔었죠. 학교를 다닐 때도 그렇고 직장에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도 내 집보다 앞에 단지가 더 아파트 값이 비싸다면 경쟁 심리가 생기게 마련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으로 학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딱 이렇게 두 가지 사진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우리의 본래 이 가장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마음은 경쟁보다는 협력하기를 원하고 서로 안아주기를 바라고 더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훨씬 더 우리의 본성에 가까운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최근에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최초로 시작된 경제 활동을 물물교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물물교환을 했을 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은 실상 나한테 있는 쌀 한 바가지를 저 사람이 물고기가 여러 마리면 똑같이 등가 가치 안에서 교환했다는 겁니다. 그 교환이 물물교환이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경제활동을 화폐 경제 이전에 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뭐 조개 껍질 같은 또 이런 초창기 초기에 어떤 화폐들도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 아주 경제사의 정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그 좀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의 이야기 중에서 이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처음에 물물 교환이 최초로 일어난 물물 교환 자체가 등가 교환으로 네가 이것을 나에게 주면 그만큼 너에게 이것을 줄게라고 하는 그런 등가 교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처음의 교환은 마치 우리가 시골 마을이나 마을 공동체에서 서로 이웃들 간에 이웃 사촌끼리 잘 지내고 있는 그런 관계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잡채를 많이 해서 좀 양이 많이 나오면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좀 왕래하기가 힘듭니다만 원래 전통적인 우리의 그 아주 익숙한 시골 마을 공동체에서는 옆집에 나눠주러 가는 것이죠. 부침개를 많이 붙였다. 이 중에서 다섯 장은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심부름을 많이 했는데 아랫집에 좀 주고 오라고. 그러면 그 부침개를 들고 갖다 전해드리는 거죠. 접시에다가. 그러면 그 접시를 받은 그 음식을 받은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네. 나중에 빈 그릇을 돌려줄 때 거기에 과일 몇 알이라도 나한테 있는 좀 넉넉한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을 또 거기에 담아서 마음을 전달해주는 주고 싶은 마음과 또 그것에 호응해서 더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 관계 안에서의 협력이자 연대이자 본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착한 경제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런 협력하는 마음, 선한 마음, 그런 선한 형상, 우리의 양심이라고 부르던 그 본래의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을 긍정하기 때문에 그 긍정을 바탕으로 착한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는 또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요. 그리고 불평등과 일자리가 사라지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기계가 인간의 대부분의 활동, 노동을 대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노동력을 이제 일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기계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인간도 기계보다 힘이 셀 수도 없고 기계보다 빠를 수도 없으며 기계보다 더 빠르게 계산하고 결과를 도출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화이트 컬러 직종이 됐든 전문 직종을 가졌든 아니면 제조업을 하는 블루 컬러가 됐든 간에 여러분의 직장은 이제 기계로부터 대체될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대다수의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가까운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 경쟁하던 그런 관성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내가 직접 써보고 좋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공감을 이끌어내고 멤버십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를 소득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멤버십 마케팅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도 많은 유통회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든 신세계, 현대, CJ, 이마트, 홈플러스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많은 여기 뭐 쿠팡도 있고요. 이런 소셜 커머스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인터넷 직거래도 많이 하고 있죠. 그 또 인터넷을 통한 구매는 앞으로 더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소비 활동 중에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뭔가요? 사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소비 활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본소득을 논하는 것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층이 있어야지만 이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논하는 것처럼 어, 이 대다수 대중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그 소비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경제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 대중들의 소비 활동에 있어서 내가 소비하는 것이 곧 나에게 또 수당으로, 소득으로 돌아오는 구조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소비 활동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익과 수익은 오로지 이제 유통회사들과 제조업체들, 그 중에서도 이제 더 대기업들 중에서도 훨씬 더 큰 메가톤급 메타 기업들이 그것을 독점해 가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죠.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그것은 더 공고해지고 더 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생 회사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 현재 기업의 경제 생태계인 것이죠. 바로 이 구조 안에서 우리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내가 스스로 돈을 투자해서 유통업계에서 약간의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도 치열한 경쟁 구조 때문에 서로 자영업자들끼리 피 터지는 경쟁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멤버십 마케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지점에서 다릅니다. 이미 시장성이 있고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기업이 이제 우리는 대기업의 유통망, 그 유통망을 통해서 홈쇼핑이든 인터넷 쇼핑몰이든 소셜 커머스든 이런 대기업이 짜놓은 그 유통 구조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회원이 돼서 회원이 직접 유통과 홍보의 주체가 되는 유통망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제조 회사는 이로움 플러스는 광고비와 물류비, 인건비, 시설 유지비 이런 것들을 지출하지 않고 그 아낀 비용을 홍보와 유통의 주체가 되어준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구조. 그것이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최고 수익률 35%를 보장하는 회사. 그것이 바로 멤버십 마케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멤버십 마케팅을 여타 회사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많이 통칭하는데 저희는 이 구조 안에서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져왔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극복하고 우리 이론 플러스만의 착한 경제 개념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새롭게 명명한 것이 바로 멤버십 마케팅입니다. 멤버십 마케팅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비자의 연대는 가능합니다. 바로 이론 플러스 파트너십 프로슈머 연대인 것인데요. 바로 이 연대 속에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거대 자본의 횡포, 상위 1%만이 성공하는 구조,
족벌 경영, 시장 독점, 정보로부터 소외돼서 정보를 독점하는 그런 구조에서 보호받는, 그래서 이 이로미안 함께 평범한 사람들이 이 자기의 실제 소비 생활을 바탕으로 마케팅의 구조를 짜 나가는, 그래서 성장하는, 누구나 연금 소득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착한 경제인 것입니다. 그 기반에는 더 주고 싶은 마음, 주고 싶은 마음,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 같이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론 플러스 프로슈머 연대를 여러분도 시작하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그리고 이 이론 플러스가 특별한 이유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홈쇼핑으로, 그리고 일반 마트에서도 사랑받는 황성주 생식이나 황성주 두유 같은 대표적인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은 이미 수십만의 고객들이 애용하고 있는 시장성 있는 제품입니다. 네트워크로 아예 시작해서 수당을 목적으로 보상 플랜을 바탕으로 마케팅을 전개한 것이 아니고, 애초에 시그니처 제품,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시장성 있는, 그리고 시장성 있는 제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꾸준한 구매가 가능한 경쟁력 있는 제품이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화장품 몇 개나 몇몇 건강 기능식품을 바탕으로 수당을 위한 계속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더 사게끔 만들 수밖에 없는, 왜? 제 가만히 냅두면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구조, 그런 나쁜 구조,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가장 최우선의, 그리고 그런 토대가 바로 제품력입니다. 꾸준한 구매가 가능한 대표 제품이 있다는 점에서 바로 이론 플러스의 착한 경제의 도전, 멤버십 마케팅으로의 전환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황금 열쇠를 저는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론 플러스 멤버십 마케팅의 목적과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